자, 갑시다. 간다. 116 유럽 강아메리카 시민혁명이다. 시민혁명. 그러면 세계 3대 시민혁명 들어봤나요? 생각해봐봐.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라는 이런 거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한 걸 봐봐. 지금 우리나라 빼고 서양사를 봐도 제일 처음에 중세 때는 누가 제일 권한이 되다고 했지? 중세 때. 왜 모른 척해? 그래 그거 교황. 교황이 제일 중요하다 이가. 그럼 왜 교황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교황이 나의 뜻을 신에게 전달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는 누구 중심이었다는 이야기고 신이 더 힘이 셌다 이가. 신을 위하는 교황. 그러다가 그 다음 번째는 뭐가 됐노? 왕이 힘이 셌다 이가. 절대 왕정. 그래서 교황은 이제 지고 왕이 힘이 더 세져서 그러면 이제 왕이 자기가 힘이 세. 그러면 나를 지켜주는 군대가 필요해. 그 사람이 뭐였노? 상비군. 나를 대신해주는 관료제가 있어야 되고 나의 권한은 누가 줬다? 여기 최고로 치는 신이 그 권한을 내한테 주는 거야. 그게 뭐야? 왕권 신수설. 했지 이거? 그렇게 해갖고 최고로 힘이 센 게 누구다? 왕. 그때는 뭐라고 부른다 했어 우리가? 야 이거 어차피 우리끼리 볼 거니까 말해도 돼. 외부인들 안 봐. 뭐? 절대왕정 했잖아. 니는 처음 듣는 거 맞지? 니는 괜찮아. 우리는 안 어차피해야 되잖아 지금. 절대왕정, 그러니까 왕이 최고로 힘이 셀 때야 맞지? 근데 그 마지막 부분에 나왔었다. 계몽사상. 뜻이 뭐라 했노? 계몽사상. 머리가 깨우쳐서 사람이 알게 된다고 했잖아. 그럼 지금까지 봐봐. 이 왕이 정치를 하니까 돈이 필요했지. 그 돈 누가 대줬는데? 장사하는 사람을 대모해줘서 그 정책을 뭐라고 부른다 했지? 중상주의를 했잖아. 중상주의. 그럼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봐. 내가 열심히 장사해서 세금 많이 내줘서 왕이 정치해. 그러면 나는 근데 왜 정치에 참여를 하지 못하지? 나도 정치에 내한테도 권한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라. 그러면서 이제부터 세계 3대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럼 하나씩 보자. 그 첫 번째 나라가 어디냐면 영국이야. 영국. 그럼 영국은요. 일단 동그라미 쳐보자. 청교도혁명이고요. 제임스 1세, 찰스 1세. 그럼 이 청교도는 우리나라 동학문민운동 들어봤나? 동학. 인내천을 기본으로 하는 체제화는 동학이지. 그런 개념으로 종교라고 생각하면 된다 여기는. 그래서 청교도인데 이때 왕이 누구였냐면 제임스 1세, 찰스 1세라고 돼 있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권리가 자기들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근데 왕이 자꾸 세금을 매기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적었어. 근데 그게 말은 의회는 있어. 의회가 있고 왕이 있는데 그 의회 사람들이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적어서 왕한테 이래 해달라고 적어 보냈어. 그게 뭐라고? 권리 청원이야. 자, 권리 청원의 청 동그라미. 청교도혁명의 청 동그라미. 외우기 좋게 돼 있지. 권리 청원을 제출했어. 근데 왕이 너가 원하는 게 이거야. 알았어 하고 오케이를 했어. 그럼 저 의회에서는 그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주는 줄 알았겠지? 근데 왕이 뒤통수 치는 거야. 뒤통수 쳐가지고 의회를 해산시켜버렸어. 그러니까 왕편이 배신을 한 거지. 왕당파가 배신을 한 거지. 그럼 의회파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배신당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왕당파하고 의회파 간에 전쟁이 붙은 거야. 그때 의회파를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동그라미. 크로멜. 이 사람 이겨. 결국은 의회파가 이겨. 그러면 뒤통수 친 왕은 어떻게 해야 되겠나 너? 그렇죠. 죽여야 되죠. 그래서 찰스 1세 처형합니다. 그러면서 별표 5주 5개 친다. 공화정. 그리고 이 공화정의 공자는 공동이 여러 명이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왕이 혼자 하는 정치가 아니고 의회가 같이 하는 정치 공화정을 도입하게 돼. 그러면 그때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장 같은 사람이 누구라고? 크로멜이야. 그럼 이 사람이 저 의회파로서 이겼다 이가. 그래가지고 그러면 잘해야지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오히려 왕보다 더한 독재를 하게 되는 거라. 그런 지나친 금욕생활. 뭐도 하지 마라. 술도 먹지 마라. 뭐 놀지도 마라. 뭐도 하지 마라. 진짜 청렴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도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더 독재를 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크로멜이 죽어. 그러면 사람들은 와 차라리 왕이 있는 게 낫겠다. 크로멜을 봤자 별로 나을 게 없잖아. 그래서 다시 왕이 있는 시대로 돌아가. 그 왕이 누구냐면 아까 1세는 죽었지. 누구 이번에? 찰스 2세, 제임스 2세가 뭐라 돼 있노? 전제 정치. 전 권한을 왕이 가지는 정치가 전제 정치야. 다시 전제 정치로 갔어.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까는 또 의회에서 이게 또 마음에 안 들겠지. 그래서 이번에도 의회에서 요구 조건을 적었어.
그 요구 조건이 뭐냐면 그 옆에 나오지. 봐봐. 권리 장점. 이 손을 치면 보이겠죠? 네? 권리 장점. 뭐라고 돼 있노? 의회의 승인 없이 법의 집행을 중지한다. 자, 의회 동그라미 치고 법 동그라미 치고. 그러면 이건 뭐고? 아까는 의회에 대해서 세금 이야기를 주로 해서 치면 이번에는 의회 법. 자, 그리고 밑에 쭉 내려와 봐라. 그 둘째 세 번째 봐봐라. 의회의 동의 없이 왕국 내에서. 자, 왕국이란 말은 왕이 있다는 이야기잖아. 맞나요? 아까 청교도혁명에서는 뭐를 요구했는데 거기는 왕이 없어. 공화정이야. 여러 명이 같이 하는 형태야. 근데 요번에 여기서는 뭐를 요구하냐면 왕이라고 해도 법을 지키라. 이걸 요구하는 거라. 이게 권리 장점이야. 그래서 아까와 똑같아. 의회파에서 이 요구 조건을 적어갖고 왕한테 줘. 그럼 왕이 이거를 오케이 수용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청교도혁명 어떻게 했노? 그렇게 수용해줘놓고 뒤통수 칠지 대신했잖아. 그럼 결국 그 왕 어떻게 됐어? 죽었잖아. 그지? 그럼 이번에 이 왕은 2세는 1세가 아닌데 똑같이 따라갈까? 안 하죠. 그래서 그 의회에서 요구 조건을 적어서 줬어. 그럼 그걸 바로 받아들여. 받아들이고 자기는 그래 알았어. 나는 법을 지키는 임금이 될게. 그게 뭐라고? 별표 5조 올게. 의회 중심을 입헌 군주정. 군주가 뜻이 뭐지? 임금. 그러니까 임금이 있는데 입헌 헌법을 지키는 임금이다. 이 말이지. 이게 명예혁명이야. 그러면 요 제임스 2세, 찰스 2세 죽었을까? 안 죽었죠. 아까는 권리 청원을 받아들여놓고 배신을 하니까 참청했다 이가. 근데 요번에는 권리 장전을 했지만 받아들이고 그대로 수용을 했잖아. 그래서 사람이 아무도 안 죽고 정치 형태가 바뀌는 걸로 끝났어. 그래서 이 혁명을 뭐라고 본다? 명예롭게 바뀌었다 해서 명예혁명이라는 거라. 피를 흘리지 않은 혁명이다. 명예혁명이야. 여기가 영국이야. 그럼 영국이 이제 어떻게 됐다고? 처음에 공화정에서 두 번째 뭐로 바뀌었다고? 입헌 군주정으로 바뀐 거야. 그럼 이 두 개 중에서는 세계 3대 시민혁명에서 어느 걸 치냐면 명예혁명을 칩니다. 최종적으로. 됐나요? 자, 여기가 영국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라가 어디냐면 미국이다. 미국은 내가 처음에 뭐라 했노? 영국이 국제깡패라고 했잖아. 세계 곳곳에 영국의 식민지가 있다고 했어. 그래서 미국은 원래 영국의 식민지였다고 보면 되는 거라. 그럼 영국이 지금 현재 중상주의 정책을 강화하면서 어떻게 되노? 여러 나라 전쟁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돈도 필요하고 자기 나라 왕권도 강화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식민지 나라들에다가 세금을 왕창 매겨.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지? 그래서 이 식민지 있는 나라들한테 인지세, 사람 숫자대로 돈 내라. 그 다음에 뭐 설탕 사면 설탕세, 차세, 뭐 하여튼 모든 물건마다 세금을 다 내라고 해. 그럼 그 나라 물건 안 사면 되잖아. 근데 그거 아니야. 강제로 그 나라 걸 갖고 와서 사라고 해.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번에 영국은 또 그때 인도도 식민지로 가지고 있을 때거든. 인도에서 생산한 차를 미국에 가져왔어. 이 차는 카의 그 차가 아니고 티, 마시는 차 있지? 그 차를 가져왔어.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영국이 세금을 자꾸 매길 거야. 근데 저 차 우리가 마시게 되면 그 차에 대해서 또 세금을 내야 돼. 그럼 미국 사람들 지금 좋겠나? 그래서 그 차를 가득 실은 배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그 배에 실려있는 차를 전부 바다에 던져버렸어. 그게 뭐냐면 보스턴 차 사건이야. 그 이 사람들 왜 던졌는데? 누구 때문에? 영국의 중상주의에 저항해가지고 자꾸 세금 매기니까. 그러니까 영국은 또 어떻게 했노? 자기한테 덤비는 거잖아. 그래서 미국을 치러 오겠지. 그럼 이제 전쟁을 해야 된다 이가.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해야겠노? 영국과 프랑스는 관계 안 좋았다 이가.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대부분의 나라들은 포르투갈 아니면 에스파냐라고 했지. 그런데 미국이 영국을 식민지로 갖고 있는 걸 다른 나라들이 좋아했겠나? 나도 싫지만 너무 잘 나온 것도 싫다 이거지. 그래서 그 주변에서 은근히 프랑스나 에스파냐가 미국을 좀 도와줘. 그러면서 미국은 처음에는 영국의 그 식민지 세금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 결론적으로 이참에 영국으로부터 독립까지 하게 되는 거지. 식민지에서 독립까지 하게 되는 걸로 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옆에 봐봐. 미국 독립혁명의 과정. 일단 대륙회의를 개최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아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 누구야? 워싱턴이 이 총사령관이 돼. 그러면서 이제 영국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 거지. 전쟁. 독립전쟁을 하고 여기서 미국이 독립선언문을 발표합니다. 근데 그 옆에 내용 봐봐. 독립선언문의 내용은 첫 번째,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대. 평등하대.
그리고 밑에서 봐봐라. 권력은 통치를 받는 사람들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국민으로부터 권리가 나오는데 맞나요? 그 다음 마지막에 봐봐.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래. 이거 요새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 국민주권, 그 다음에 자유평등 이런 건 민주주의 개념이지. 그래서 아까 영국은 뭐라고 이야기했노? 왕을 바꾸는 문제를 이야기했잖아. 근데 미국은 지금 뭐까지 이야기하고 있노? 독립을 하면서 새로운 정부를 세우는데 주인이 누구라고? 국민이 주인이고. 그런 나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노? 민주주의. 그래서 미국이 이참에 독립을 하면서 봐봐. 별표 5조 5개. 미국 독립의 의의는 뭐라고요?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이 되게 됩니다.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 미국. 아까 영국은 청교도혁명에서는 공화정, 명예혁명에서는 입헌군주정, 어쨌든 간에 왕이 있잖아, 그지? 근데 미국은 이번에 독립을 하면서 민주주의로 독립하는 거라. 그러면서 그 초대 대통령이 누가 되냐면 워싱턴이 되는 거죠. 요게 미국의 독립이야. 근데 독립이기도 하면서 시민의 권리를 찾아 그래서 이게 시민혁명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봐봐. 아까 영국이 입헌군주정 바뀌었지. 미국이 이번에 독립했지. 그러면 이제 프랑스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밑에 그 그림 봐봐. 늙은 할배 한 명 엎드려 있는데 위에 돼지 2명 타고 있지. 보이나? 그리고 또 밑에 늙은 사람이 받치고 있는데 저 우아한 귀족들이 지금 그냥 밟고 건너가고 있지. 너는 이게 정상으로 보여? 그리고 또 하나 저 옆에 봐봐라. 피라미드 그림 나오는 거 봐봐. 자, 1신분, 2신분, 3신분이 있다이가. 숫자 누가 제일 많아 보니까 3신분이 제일 많지.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국가에서 회의를 하는 거야. 회의를 하는데 1신분 대표 1명, 2신분 대표 1명, 3신분 대표 1명이 모여서 회의를 해.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결정을 하면 이제 따라야 되는 거야. 근데 위에가 전 인구의 2%밖에 안 되고요. 밑에 나머지 98%가 이 3신분이야. 그럼 보통 사람은 다 3신분이겠지. 근데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생각나나? 루이 14세부터 시작해갖고 그 베르사유 궁전 생각나? 베르사유 궁전 화려하면 끝판왕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사치하고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전쟁하고 이러면서 돈 많이 썼거든. 왕실은 사치하고 이기지도 못하는 전쟁 계속하면서 돈이 많이 필요해. 그럼 돈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되는 백성들한테 세금을 걷어야 되겠지. 그래서 세금 걷으려고 이제 회의를 해야 될까 이가. 그래서 세 가지 1신분, 2신분, 3신분의 사람을 모아서 이걸 뭐라냐면 삼부회를 수립했다고 이야기해. 자, 거기서 자 지금 우리가 돈이 이렇게 필요하니까 이번에 세금을 좀 더 걷자. 찬성이라니까 2표가 찬성이야. 한 명만 반대를 해. 누가 반대했겠노? 3신분이 반대했고 1신분, 2신분은 찬성했겠지. 근데 세금은 누가 낼 거야? 3신분이 낼 거야. 근데 인원수는 98%나 되지만 표수는 어때? 똑같은 비율로 주고 있지.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거를 뭐라냐면 프랑스 구제도의 제도 자체가 모순이잖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삼부에서 요번에도 세금 내라고 결정이 났어.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게 맞냐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넘겨봐봐. 자, 여기 우리가 로마의 정치 발전 순서가 시험에 잘 오듯이 이 프랑스 혁명의 전개 과정은 아주 시험에 잘 오고 특히 여중은요 구석구석 이 문제가 잘 온다. 점수가 아주 안 나오는 파트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자, 첫 번째 봐봐라. 왕이 만다 했노. 삼부회를 소집한다고 했지. 그래서 요 앞에 봐라. 제목 나오고 뒤에 사건들이 나온다 이가. 그러면 여기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를 알아야 되는 거라 두 개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지. 처음에 삼부회를 소집해서 그때 뭐를 한다고 돼 있노. 3신분이 우리는 이거 쓰고 못하겠다고. 자, 테니스 코트 서약이다. 이거 내용 자체가 자기들끼리 따로 의회를 만들었던 거야. 3신분이. 그러니까 삼부회를 소집하고 난 다음에 테니스 코트 서약을 했고 그러면서 만든 게 뭐냐면 국민의회야. 국민의회. 그럼 왕이 이걸 좋아했겠나? 탄압했겠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합니다. 이 바스티유 감옥은 너 영화 실미도 혹시 본 적 있나? 그러면 삼천교육 때 꼬꼬무 이런 데가 많이 나오더라. 이거 밤에 잡아와가지고 막 고문하고 꼬꼬무 단골 메뉴로 나옵니다. 이때 바스티유 감옥이 뭐냐면 오늘 만약에 누가 왕을 욕하거나 정치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잡아봐. 우리나라 삼천교육 밤에 잡아와서 거기는 들어가면 정치범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대. 그런 감옥이 바스티유 감옥이고요. 그리고 또 그때 그 왕이 자는 궁궐에서 대포가 하나 다 파리 시내를 겨누고 있어. 그리고 왕이 미친 데가 버튼 눌러버리면 그날 파리 시민은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뭐 덤빌 수 있겠나 하는데. 근데 이제 왕이 자고 있었거든.
근데 지금으로 치면 그 경호실장이 뛰어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바스티유 감옥이 습격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왕이 불때가면서 뭐? 반란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하니까 신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닙니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 이야기는 유명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봐봐. 이 사람이 혁명이라고 이야기했잖아. 반란이라 안 했잖아. 그지? 그럼 이 사람조차도 이 정치체제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지. 왕이 도라이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왕한테 꼼짝 못하는 건 저것 때문이다. 그래서 바스티유 광복을 습격해. 그러면서 거기서 사람들이 뭐를 요구하냐면 이 줄칩니다. 인권선. 인자 무슨 인자겠노? 사람의 권리를 선언한다. 자, 아까 청교도혁명 봐봐라. 청교도혁명은 뭐라고 얘기했노? 영국 내에서 세금 매기는, 영국 내에서 왕이 정치하는 걸 이야기했고요. 미국은 나라가 독립하는 문제를 이야기했어. 근데 프랑스 혁명은 뭐를 이야기하고 있노? 사람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지? 그럼 이건 모든 나라 사람들한테 다 해당되는 거잖아? 미국 문제나 영국 문제 아니잖아, 이거. 모든 세계 사람한테 다 이런 권리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봐봐라. 인권선언의 내용 봐봐라.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것을 갖고 태어난대.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이런 권리가 있대. 이런 걸 선언한 데가 어디라고요? 국민의회에서 인권선언을 하는 거야. 자, 국민의회가 인권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라고? 입법의회. 입법의회는 야 말은 입법의회인데 입법이 뭐 법을 지킨다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뭐 아예 혁명전쟁을 시작합니다. 혁명전쟁. 혁명전쟁.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라 돼요? 국민공회. 공회의 공 동그라미. 국민공회 아니 그 밑에 국민공회. 공회를 수립하고 실제적으로는 그 밑에죠. 국민공회로 한다. 국민공회에서 뭐 공동그라미 공화정의 공동그라미 그 다음에 공포스럽게 피를 부르는 정치 로베스피에르의 피 동그라미 사람 이름이야. 그 사람의 공포정치 피를 부르는 공포정치. 여기서 아까 루이 16세 왕 어떻게 했을까? 왕 처형당하겠지. 맞나요? 이 프랑스 혁명 때 내용에 보면 그 내용 있잖아. 파리 시민이 왕궁을 습격해갖고 우리에게도 빵을 주세요. 빵을 달라 이러니까 그 왕비가 넣어갖고 빵이 없어요? 그러면 케이크를 드세요. 이렇게 하는 이야기 들어봤지? 그렇구나. 안 들어봤구나. 이 사람들은 사실은 자유도 중요하지만 왕실이 그렇게 사치와 향당을 하니까는요. 국민들은 먹고 사는 게 힘든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그 시위를 하니까 왕비는 아무 생각 없어. 지금 태어나서 너무 함께 살았거든.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처럼 밥을 달라. 이게 진짜 우리가 밥을 달라는 게 아니잖아. 어렵다 먹을 거 달라 이거잖아. 빵을 달라고 시위를 하니까는 어머 집에 빵이 없어요. 그러면 케이크를 만들어 먹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브라이트한 왕비였어. 그런 왕과 왕비가 백성들 외승을 할 수 있었겠냐고요. 그게 프랑스 혁명이죠. 그러니까 왕실은 사치를 하고 국가 체제는 망하고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했지만 이기지는 못하고 국민들은 점점 살기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래서는 못 살겠다 혁명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결국은 루이 16세는요 이 로베스피에르 때 피야 피가 공포지. 이 사람이 루이 16세 처형합니다. 그런데 이 루이 16세 이제 로베스피에르가 사람을 처형하는데 그 단두대 이야기 들어봤어? 단두대가 뭐냐면 사람의 목을 치는 데야. 딱 그냥 한 번 위에서 칼이 딱 떨어지면 목이 댕강짜리 나옵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나온다 얘가. 한 명을 칼로 베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나중에 이 로베스피에르 때는 공포정치거든 말 그대로. 그 자기랑 뜻이 안 맞는 사람은 무조건 반대파로 몰아붙여갖고 하룻밤에 단두대에서 처형을 해버려요. 그래 나중에는 이 단두대 숫자가 모자란대.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한 번에 이 한 단두대에 한 명 죽이는데 내가 막 10명씩 세워놓고 한 번에 10명씩 죽이고 이렇게 했대. 그래서 웃긴 이야기가 그런 거 있습니다. 그 사람 목을 딱 짰는데 콩나물 대가리가 딱 잘렸대. 그러니까 밥 먹고 입안큼 내려가는 중에 꼬리는 내려가고 콩나물 아직 안 넘어가는데 밥 먹다가 잡혀가서 죽은 사람도 있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서 그럼 이런 세상에 살기 좋아? 사람들이 공포스럽잖아. 이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이 나오면서 이 공포 정치를 정리하면서 아까 그 로베스피에르를 처형을 해.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총재 정부가 되는 거야. 5명이 평화롭게 하는 총재 정부. 그런데 이 총재 정부에서 나폴레옹이 그 5명 중에 짱이 돼. 대통령이 돼. 그게 뭐야? 통영 정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에서는 나폴레옹 시대가 열리는 거지. 그럼 어때? 나폴레옹 하면 누구 뭐가 유명하노? 그 말 타고 빨간 옷 입고 가서 전쟁하는 장면 본 거 있지?
저 창원시청에 가면 있는 그 최현덕인데 그 안에 초등학생들 가를 나폴레옹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시청 광장에 가면 동상 있잖아 우리. 본 적 있는 사람? 우리 창원시청 앞에 한 번도 안 가봤어? 그렇구나. 그래 우리는 다 책에서 배우면 돼.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 이제 이 사람이 첫 번째는 총재가 됐는데 사실 이 나폴레옹도 아까 그 로베스피에르 밑에 있던 사람이었거든. 근데 자기가 총재가 되고 나중에는 통령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말이야. 그 다음에 뭐까지 되냐면 황제까지 됩니다. 근데 사실은 황제가 된 것도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자기는 황제가 돼. 그리고 겉으로는 아주 그냥 국민들이 원해서 황제가 된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나폴레옹이 이제 돼갖고 황제가 되니까 프랑스를 반대하는 주변 세력들은 또 프랑스를 좋아하겠나? 안 좋아하겠지. 그럼 나폴레옹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유럽 전역에 정복 전쟁을 떠나는 거야. 그럼 정복을 하게 되는데 이때 봐봐라. 그래도 프랑스 혁명의 기본 내용은 뭐고? 인권선언이다 이가. 인권선언. 그러면 사람들한테 이런 권리가 있다. 좋은 거네 이거는. 그래서 나폴레옹이 유럽으로 쭉 지나간 자리에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내한테 이런 권리가 있구나. 나도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구나. 자유주의 이념이 퍼지게 되는 거지. 그런데 이 프랑스가 잘 되는 걸 배합한 사람이 하나 있겠지. 누구? 프랑스랑 사사건건 안 맞는 누구야 너? 영국이 프랑스만 안 들었겠지. 그럼 이제 프랑스가 어떻게 하냐면 영국은 섬나라잖아, 그지? 그래서 유럽 전체의 나라를 딱 저거는 대륙 붕세령. 지금부터 누구도 영국과 거래하면 가만 놔둔다 이렇게 했어. 그래서 아무도 영국과 거래 못하게 하고 자기가 가격이 막았거든. 근데 그 속에서 배신자가 납니다. 누굴까? 러시아가 배신자가 되는 거죠. 러시아가 영국과 거래를 하려고 하거든. 그러면 나폴레옹 어떻게 했어? 내가 해라는 거 안 하고 배신을 하려고 했어. 빡치겠지. 그래서 치러 갑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바로 전쟁으로 출발해. 근데 나폴레옹이 전쟁에 출발하는데 가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 나폴레옹이 지금 유럽에 살았잖아. 근데 러시아 하면 어떤 느낌이야? 모스크바 어때? 춥다 이가. 시베리아 모스크바 춥지? 근데 유럽 생각하고 러시아로 갔어. 근데 전쟁도 하기 전에 대부분이 동상으로 다 죽었대. 다 틀려갖고 개털됐어. 그 전투가 뭐라고? 다 틀렸어. 워털루 전투입니다. 워털루 전투에서 결국은 패배하면서 나폴레옹이 몰락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그 전쟁에서 나폴레옹이 죽진 않았어. 유배를 가가지고 결국은 뭐 자연사로 죽었기는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국을 왕따시키라고 한 게 뭐라고? 대륙봉쇄령. 어느 나라였다고? 그 나라가 러시아. 맞지? 그러한 다음에 나폴레옹이 이렇게 하긴 했지만 나폴레옹이 지나간 그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이참에 뭐를 알게 됐다? 내한테 자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라. 그래서 나 안에서 자유주의와 또 자기 민족끼리 뭉쳐야 되겠다. 민족주의 이념이 생기게 되는 거라. 그래서 의의 봐봐. 우리가 세계 항구에 각각의 의의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의 의의는 뭐라고 돼 있노? 자유주의 이념을 유럽에 전파했다는 거. 그리고 유럽 각국의 민족주의를 자극했다. 요게 프랑스 혁명의 의의. 나폴레옹이 유럽 전역에 펼친 거라고, 퍼뜨린 거라고 보면 되지. 되나요? 자, 오늘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청교도 혁명은 권리 청원. 여기서는 공화정. 그 다음에 명예혁명에서는 권리 장전, 입헌군주제. 맞나요? 미국은 독립혁명이면서 시민혁명. 프랑스는 인권선언을 유럽에 전파했다. 근데 이 중에서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뭐다? 프랑스 혁명의 전개 맞죠? 3부에 소집하고 국민의회, 입법의회, 국민공회 이렇게 간다는 거.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에 100% 나오는 문제고요. 지금은 우리가 다 외우지는 못해. 근데 전체 흐름이 이런 거라 해놓고 시험 기간 임박해서는 각자 반드시 인문, 문서 외워줘야 된다 이게. 그래서 좀 어려워. 여기 119페이지 표 있지? 요 흐름을 실제로 문제가 이렇게 나와. 옆에 사건을 해놨고 이게 어디서 일어난 일인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더라고.